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9% 상승했습니다. 전 오늘도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 상황을 만드는 부분까지만 확인하고 타점을 잡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 안정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나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SMR 관련된 비전, 그리고 앞으로 SMR, 원전에 대한 부분이 성장한다는 내용, 이런 부분은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널뛰기를 하죠. 등락 구간이 꽤 큽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래, 60일 이평 여기까지 오케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행됐었던 거 있죠. 이 이하로 떨어진 거. 이거는 미국 시장이 금융 위기로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빠르게 반등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반등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곧 나올 거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을 밝혔습니다. 왜 목적을 밝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계속 갈게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같은 겁니다. SNS. 자, 내용 보시면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경멸에 근거하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즉시 인상을 하고 여기 중국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좀 밀렸어요. 좀 쫄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쫄린 부분은 채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계속 갈게요. 그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트럼프 정부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있다. 요걸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 즉 미국도 뭘 해요? 돈을 빌리죠. 채권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졌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가는 이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도지라 그러죠. 일론 머스크가 잡고 있는, 그쵸? 정부 효율부, 여기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자르겠다. 자꾸 이러면서 사회 분란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일단 뒷전으로 두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시장은 완전히 녹아버렸고, 여기 보시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녹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목적대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보세요. 여기 대략 한 3개월 정도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4.8% 부근부터 시작해가지고 1% 정도 금리가 낮아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요 며칠 1개월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3% 이하로 떨어졌던 금리가 4.4%, 4%대 중반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목적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중국만 때린다. 나머지 국가 10% 고정으로 가고 90일 유예. 그리고 이 90일 동안은 협상의 기간 때문에 그렇다.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싸움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화살을 중국 쪽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원래 없다가 10%만 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은 빠르게 안정 구간을 찾게 됐고, 그리고 미증시는 12%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SMR의 주가는 15% 정도 같이 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9%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딱 이 4월 달에 하락한 부분이 있죠. 이때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지만 이야기를 드린 목적은 하나였어요. 매도하지 마라. 미국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수습에 나설 거기 때문에 붕괴되는 진짜 직전까지 왔거든요. 붕괴가 된다는 건 채권 시장이 망가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뭐가 나와요? 은행이 망가지고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이건 만들지 않겠구나. 지난 8월 달인가 그렇잖아요. 막 귀에 총 스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뭐 신의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취임 이후에 거의 한 2달 반 정도 한 행동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사상가가 되어서 돌아온 거 아니야? 시장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졌다. 즉 없어진 만큼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 지금은 약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갈 걸 미국의 SMR 주가부터 빠르게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실제 주가를 보면 이렇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15%까지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9% 정도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증시 다시 한번 볼게요. 미증시가 이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는 더 박살났을 거고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 붕괴 위험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빠르게 수습 국면을 만들어 가서 상황을 진정을 시켰겠죠. 근데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았다. 즉 지금 자체 우리는 최악을 보고 왔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변동성이 줄어든다, 없어진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등락 구간은 있겠지만 빠르게 수습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최소한의 움직임, 그렇죠? 그래도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움직임은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제가 주도주라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회복세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 있죠. 에코프로, BM, 그렇죠? 에코프로 뭐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만 볼게요. 에코프로, BM 얼마나 떨어졌나요? 작년 3월부터 대략 한 1년 정도 보더라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기간을 더 넓혀볼까요? 60만 원부터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어떤 종목이에요?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때요? 24년도에 한국 시장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때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럼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주가 신고가 만들면서 올랐어요. 근데 수주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매물을 맞고 떨어졌다. 근데 이때도 시장이 안 좋았고 11월 달, 그쵸? 요 구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약간 반등했다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다시 하락했고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뭐 더 이상 없다, 조금 안도감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 비상계엄 사태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게 이때는 탄핵 국면 속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구간은 끝났다. 1월 달부터는. 근데 이쪽 구간에서도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보다는 미국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저는 딱 요 구간부터 매매 구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매를 했고 오늘도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 미국 시장의 안정화. 미국 시장은 등락 구간이 있겠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안정화 구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건 채권 금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실시간 타점이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0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잡아라.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거의 시가보다 1% 정도 상승한 구간에 있고 저는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 반등, 코스피 6%, 코스닥 6% 정도 반등했고 채권 금리가 뜨자 트럼프가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건 안 되는구나. 그쵸? 이걸 알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채권 시장을 보고 있구나. 이 사람 미친 줄 알았는데 진짜 미쳤었지만 그래도 시장 붕괴까지는 안 시키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중을 밝힌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까지는 다시 가지 않겠지만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뭐 한 며칠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조정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시장에 봐야 될 게 명확해졌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려왔었죠. 시장 붕괴되지 않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할 필요 없고요. 다시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타점 공유하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단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걸 내비쳤다. 좋은 점임. 이거 언제 이야기를 드린 거냐면 4월 8일입니다. 보세요. 주도주는 일제히 반등. 3월 말 4월 초에 매수한 ABL 바이오 오늘 차익 실현. 이거 제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던 4월 8일 날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변동성의 원인 관세. 관세 해결 기미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적은 밝혔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었죠. 보세요. 4월 5일 날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에요. 중국 보복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근데 그 카드를 만들어냈어요. 긍정적이고 10년물 금리는 개박살 났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폭등하고 있고 조금 더 높아지면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땐 트럼프의 정책 동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가 쫄려서 바꾼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명확해졌고 소통방에서는 이런 부분들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다는 점.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자마자 두산에너빌리티 9% 상승세.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즉 가격을 보고 신고가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최근에 보면 ABL 바이오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매매 구간 잡았죠. 왜? 신고가에 있으니까. ABL 바이오 최근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어때요? 23% 수익 구간, 그렇죠?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왜 제가 매수 구간을 잡고 있었느냐? 첫 번째, 신고가에 갔다는 점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격을 좁혔을 때 매수 구간 잡았고 떨어졌을 때도 매수 구간 2번이나 잡았어요.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 떨어졌을 때 제가 잡았었던 이유는 이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붕괴돼야 돼요. 금융시장이 망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만든다는 걸 시장, 즉 트럼프는 밝힌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 내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군들 보면 그래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구간 잡았고, 그렇죠? 1월과 2월 달에 57%씩 이렇게 수익을 보는 이유도 모두 뭐예요?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하기 때문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했고, 정말 3월 달 그리고 4월 초 최근에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먼저 이야기를 드려왔었죠. 근데 그 먼저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내용들을 보면 채권금리, 결국에는 채권금리 쪽으로 갔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채권금리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진짜 여기서 중요하다.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주식시장을 떠나서. 물론 주식시장도 금융시장 안에 있는 거니까 같이 붕괴되겠죠.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 혹시라도 더 빠지게 됐을 경우에 뭐가 나와요? 빠르게 수습하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해야 될 자리지 매도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오션 어때요? 57% 수익 구간 만들었고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그쵸? 23%, 50%의 물량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도한 구간 4월 8일입니다. ABL 바이오 시장가 매도 50%만 보유할게요.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50% 남은 물량은 4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익 구간에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 구간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타점 제가 여기 4월 10일 날, 그쵸?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정치 관련주 그리고 대선 관련주죠. 대선 관련주와 함께 시장의 주도주, 즉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야 되지만, 시장에서 단기간에 어떤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